당뇨병 그저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그냥 단 걸 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조금만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이 들면 다들 혈당 좀 높지 않나요? 혹시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그저 혈당이 조금 높은 상태로 생각합니다. 조금 조심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 큰일은 아닌 듯한 그런 병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눈, 신장, 심장, 발끝까지 천천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조용히, 느리게, 그리고 되돌리기 어렵게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당뇨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은 떨어지고, 둘째, 운동량은 줄고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셋째, 약물 복용이 많아지면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혈관 손상이 누적돼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회복이 더뎌지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 곳곳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고혈당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 아무 증상이 없어도 이미 눈에는 망막병증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 식욕 변화, 무기력함,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뇨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도 잘 먹고 있고 식사도 조심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 당뇨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본인이 당뇨병 환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히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질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뇨병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둘째, 그 변화를 막기 위해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고 당신의 건강 루틴을 다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뿐이었죠. 식단만 조금 조심하면,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자꾸 피곤하고 치아가 흐릿해지고 다리 끝이 저릿저릿한 날이 늘어갑니다. 어느 날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어느 날은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합병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오늘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밝혀진 5가지 주요 합병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심장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혈관벽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 속 지방 성분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 안의 모세혈관이 약해지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이 손상돼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액 필터인 콩팥을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처음엔 단백뇨가 생기고 점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결국 투석이 필요한 단계까지 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 투석을 시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발끝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경까지 손상되면서 당뇨발이 생깁니다. 처음엔 발이 저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다가 작은 상처 하나가 잘 낫지 않고 결국 괴사가 진행돼 절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발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발의 작은 변화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고 찌릿한 통증이 이어지죠. 또한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위장 운동이 느려져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밤에 식은땀이 나는 증상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서서히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며 뒤늦게 합병증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대부분은 혈당 수치가 괜찮다고 안심하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당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몸속에서는 조금씩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고 혈관과 신장,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막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한 식단이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는 사실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식단, 운동, 약 복용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물 한 잔 10분 산책.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순환을 깨우고 식사 전 가볍게 1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실내에서 발만 구르듯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둘째, 밥부터 먹지 마세요. 반찬 먼저 한두 젓가락,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밥을 천천히. 이 순서만 지켜도 당 흡수가 느려집니다. 셋째, 20분 룰을 지키세요. 밥을 드실 땐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입안에서 소화 효소가 먼저 작용하고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드시면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쉽습니다. 넷째, 식후 1시간 이내에 움직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 빨래 개기, 집안 정리 뭐든 괜찮아요. 포도당이 혈관에 머물지 않고 근육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정체되어 몸에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 저녁 8시 이후 음식 끊기. 밤늦게까지 음식이 들어가면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복 혈당도 높아지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죠.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간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5가지 모두 다 지키기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매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이 중 단 하나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수치로도 내 기분으로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달라지고 몸의 신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게요.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씩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정인순 어르신. 몇 년 전 당화 혈색소가 8.1%였고 식후 혈당은 220을 넘나들었습니다. 약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아침 공복 물 한 잔, 식사 순서 조절, 저녁 8시 이후 음식 금지. 딱 이 3가지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당화 혈색소가 6.9%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물어보셨지만 그분은 그저 생활을 조금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박정희 어르신. 식후에 늘 졸리고 무기력하셨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혈당을 재보셨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40
곧장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식사 후 15분 동안 접시 정리, 바닥 쓸기, 가벼운 정리만 하셨대요. 그게 하루 2번, 일주일이면 14번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70까지 떨어졌고 피로감도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죠. 근데 몸이 변하니까 기분도 달라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병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하루 한 가지라도 바꾸려는 마음. 그게 진짜 치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경고 신호들,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뇨는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들, 놓치기 쉬운 그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지금 멈추고 바꾸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눈이 자주 흐릿하고 발끝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복잡한 루틴, 무리한 식단 말고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 전에 공복 물 한 잔 마시기.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 상승 폭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의 댓글도 함께 보며 나도 이건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는 약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이 바뀔 때 수치도 따라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의 타이밍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뒤 병원 검사표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이야기 놓치지 않게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